안녕하십니까. 수열의 합과 귀납법의 중단원 학습 점검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주어진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 5 더하기 10 더하기 15에서 100까지 더하는 것은 일단 더해진 숫자들의 나열은 등차수열인 거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AN은 5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5이니까 그래서 5n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값은 20번째 항이 되겠죠. 20번째 항. 그래서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AK 그래서 OK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5분의 1 또 5의 제곱분의 1 세제곱분의 1 해서 5의 10제곱분의 1까지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해진 수의 나열을 시켜보면 이거는 등비수열인 거죠. 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항 5분의 1에 공비가 역시 5분의 1이니까 n-1제곱 하면 5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면 K는 1에서 10까지 그리고 5의 n제곱분의 1이니까 AK는 5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다음 2번 시그마의 성질을 이렇게 확인시키는 문제이죠. 그래서 첫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10이고 또 수열 BK는 첫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5일 때 1번 시그마가 3AK하고 2BK에 각각 분배가 되면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니까 3 곱하기 시그마 AK 또 2도 시그마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 시그마 BK 이렇게 돼서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2번 시그마가 역시 AK, 4BK, 10에 이렇게 각각 분배가 되면 시그마 AK 또 4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거니까 4 곱하기 시그마 BK 그리고 시그마 10 그러면 시그마 AK가 10이니까 10이고 또 BK 대입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시그마 10은 10이 20번 더해지는 거니까 10 곱하기 20에서 200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90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시그마의 값을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그마 각각 이렇게 분배가 돼서 나가면 3 곱하기 시그마 K제곱 또 2 곱하기 시그마 K 또 시그마 1 이렇게 되겠는데 시그마 K제곱의 공식 6분의 nm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니까 3 곱하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또 시그마 K는 2분의 nm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1 그리고 역시 시그마 1은 1이 10번 더해지는 거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055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역시 시그마가 가로 안에 있는 두 항에 이렇게 분배가 되면 시그마 K 세제곱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시그마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 세제곱 하면 2분의 nm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8 곱하기 9의 제곱. 또 시그마 K는 2분의 8 곱하기 9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4번 첫째 항이 2이고 an 플러스 1항과 an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다음에 나오는 항은 앞에 있는 항에 3을 곱하고 1을 더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항이 2면 두 번째 항은 2에다 3 곱하고 1 더하면 7이 되겠죠. 또 세 번째 항은 3 곱하고 1 더하면 22가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67, 그다음에 202 해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은 202가 되겠습니다. 5번 시그마 AK가 10이고 시그마 AK의 제곱이 30 이랬을 때 시그마 2AK 플러스 1의 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그마가 분배가 안 되니까 어찌됐든 요 제곱을 풀어서 시그마를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래서 가로로 풀면 4A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시그마 분배하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똑같은 거죠. 자, 15항까지의 이 홀수 번째 항의 합과 짝수 번째 항의 값이 43 있어요. 그리고 질문은 첫 항부터 30항까지 3AK-2의 값을 구하라. 어쨌든 이 시그마는 이렇게 두 항에 분배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3 곱하기 시그마 AK 그 다음에 시그마 2인데 2가 30번 더해지니까 요거 값은 60이 되겠지요. 그러면 요 주어진 조건에서 K가 1부터 15까지 홀수 번째 항, 그 다음에 또 1에서 15까지 짝수 번째 항을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은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요 값 자체가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AK의 값이 되니까 3 곱하기 43 마이너스 60 해서 69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7번에 1번 보면 자, 시그마의 그 K 값의 범위가 1에서 20까지 둘이 서로 같지요. 그러면 시그마를 하나로 다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요.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K 곱하기 K 플러스 1 빼주면 결국은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하고 뺀 결과 K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이 각각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그마를 합치려면 반드시 K의 범위가 둘 다 같아야만 서로 이렇게 다시 합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점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2번도 보면 K가 1에서 10까지고 뒤에 나오는 항도 K가 1에서 10까지예요. 그래서 요 시그마를 서로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K 플러스 2분의 K 세제곱하고 요 항하고 요 식하고 K 플러스 2분의 8하고를 더하면 K 플러스 2분의 K 세제곱 플러스 8이 될 텐데 K의 세제곱 플러스 8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래서 약분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그마 K 제곱하고 시그마 2K 또 시그마 4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 적용하면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죠. 그래서 3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자, 이건 조심해야 되죠. 앞에 있는 시그마는 1에서 9까지고 뒤에 있는 시그마는 2에서 9까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K의 범위가 서로 일치해야만 시그마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요 시그마 K를 요 뒤에 있는 요 2를 우리가 1부터라고 한다면 1부터 9까지 하면 합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두 번째 있는 시그마는 K가 1일 때의 값은 빠져야 되니까 1에서 9까지 해서 시그마를 합쳐서 계산하면 2만 남을 거고 요 뒤에 있는 요 식에서 K가 1일 때의 값을 첫 번째 항의 값을 빼주면 이 원래 있던 결과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항상 K의 범위가 서로 다를 때는 어찌됐든 K의 범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면 돼요. 자, 4번도 자, 앞에 있는 시그마 1에서 10까지 뒤에 있는 것은 1에서 5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고 1에서 10까지에서 1에서 5까지를 빼면 뒤에 있는 요 일반항의 모양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5번째 항까지의 합을 뺐으니까 결국은 K는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만 남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써서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5개일 거고 첫 번째 항은 K가 6일 때의 값이 첫 번째 항이 되겠지요. 해서 첫 번째 항은 3 곱하기 2의 5제곱이 될 거고 공비는 2니까 2의 5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자, 주어진 이 계산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 곱해진 이 수의 나열은 자연수의 제곱의 합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K의 제곱이에요. K제곱. 그리고 뒤에 곱해진 숫자들은 1, 4, 7 이렇게 나가는 걸로 봐서 이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그와 같은 등차수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면 뒤에 나와 있는 곱해진 숫자들의 수열은 A에는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3 해서 3n-2 이렇게 될 거니까 K로 고쳐주면 뒤에 곱해진 수의 AK는 3K-2가 되겠죠. 해서 앞에 곱해진 숫자들은 K의 제곱이고 뒤에 곱해진 숫자들은 3K-2니까 역시 시그마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를 풀어야 돼서 가로 풀고 3K의 세제곱하고 2K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3K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도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2K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K의 제곱.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답이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꼭 해봐요. 딱 9번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AK가 n제곱 플러스 2n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요 n제곱 플러스 2n은 우리가 sn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sn이 n제곱 플러스 2n인 거고, 이랬을 때 k 곱하기 a의 2k의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sn과 an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 an은 sn에서 sn-1 빼면 되겠지요. 해서 계산해보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항과 S1이 항상 요 AN에서 구한 A1 값하고 S1 값이 일치하는지는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구한 일반항에서 얻어지는 A1 값도 3이고 S1 값도 3이죠. S1 값도 3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지요. 그러면 AN이 2n 플러스 1이니까 A의 2K는 요 N자리에다 2K 대입하면 되니까 4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K는 1에서 10까지, 자, K 곱하기 4K 플러스 1이니까 가로 풀면 4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시그마 분배하고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에 적용하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0번 AN이 1부터 항의 번호까지의 합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SN을 찾아봐라. 그러면 AN을 우리가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면 AN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이런 거죠. 그래서 2분의 NN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면 SN은 결국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고 요 AK 요식 대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적용해서 풀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다음 2번 일반항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SN을 구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SN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10의 K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시그마 분배하면 시그마 10의 K제곱이고 여기는 시그마 1이 되겠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시그마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10-1분의 첫 항 10 가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시그마는 1이 n번 더해지니까 n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시그마 9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분의 3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모를 인수분해 해보면 3K 마이너스 2하고 3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부분분수로 고쳐보면 3K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자 3은 분모에서 생기는 이 3하고 해서 약분돼 버리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K에다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해서 사라지는 규칙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12번 첫 번째 항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2의 AN 이와 같은
그 수열의 균합적 정의가 주어지고 이 식에서 6번째 항을 구해봐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에 적용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면 돼요. A1은 1이고 그럼 A2는 1분의 3 A1 이렇게 될 거고 A 세 번째 항은 2분의 4 AN 이렇게 될 거. A2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3분의 5 A3 해서 A6까지 쓴 다음에 병끼리 서로 곱하게 되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A6만 이렇게 남을 텐데 요 A6은 1하고 1분의 3, 2분의 4, 3분의 5 이러한 것들이 쭉 곱해진 형태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21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열의 균합적 정의에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서로 곱해야 될지 아니면 더해야 될지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면 돼요. 13번 세제곱의 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식의 성질을 써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귀납법으로 시그마 K의 세제곱인 거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세제곱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귀납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어진 자연수의 범위에서 시작하는 값 여기서는 1일 때 되겠지요. 그래서 n값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좌변의 값은 1의 세제곱이니까 1이고 우변 n에다가 1 대입하면 역시 1이 나오지요. 그래서 n이 1일 때 주어진 등식은 성립해요. 다음 n이 k일 때 이와 같이 k 세제곱과의 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이렇게 똑같이 더해 보는 거지요. 더해 봤더니 자, 우변에서 보면 요 제곱하면 4분의 k제곱에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서 4분의 1을 꺼내고 또 k 플러스 1의 제곱도 이렇게 가로 밖으로 묶어내게 되면 결국은 앞에 있던 요 가로에서는 남는 게 k제곱 남아있지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식에서는 4분의 1이 나갔으니까 4는 곱해야 될 거고 k 플러스 1 그래서 가로 풀어서 보면 요 식이 지금 여기에 k제곱 4k 플러스 4인데 요거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제곱 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이 성질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죠. 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다. 다음 14번 귤 200개를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만큼씩 넣어서 가장 많은 상자가 필요할 때 상자가 몇 개까지 필요하겠는가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1부터 귤을 하나부터 해서 19개까지 차례대로 담으면 그때 그 필요한 귤이 19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전체 귤이 지금 200개가 있는 거니까 남은 귤 10개를
똑같은 귤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상자 안에 10개 이상 들어있는 상자에 나머지 요 10개의 귤을 분배를 해서 담아주면 우리가 200개의 귤을 서로 다른 개수로 해서 상자에다 담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상자의 개수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19개까지 우리가 상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15번 3과 10 사이에 있는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2인 기하분수, 기하분수라 하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지요. 기하분수의 합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풀이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0과 1 사이에 있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는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12분의 1하고 12분의 5, 또 7, 12분의 11. 그리고 이 각각의 이 0과 1 사이에는 이 기하분수 4개에다가 일단 3과 10 사이에 들어있는 유리수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3을 더해주면 3보다는 큰 기하분수가 되겠죠. 또 4를 더해주면 요 문제에서 조건에 맞는 그와 같은 기하분수가 될 거고 해서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찾아놓은 이 기하분수 4개에다가 3부터 9까지 이 K값에다가 더해주고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 결국 우리가 찾는 3과 10 사이에 들어있는 분모가 12인 기하분수의 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을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하분수에다가 3부터 9까지 더해서 그것들을 다 합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계산하면 4K 플러스 2가 돼서 시그마 분배하고 계산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6번 첫 번째 항이 4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6 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플러스 8 또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플러스 10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는 더해지는 이 숫자들을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서 더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AN 플러스 2N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밝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PN과 PN 플러스 1 중 하나가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P1이 참이면 P1 플러스 2 하면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P3이 참이 되는 거고 또 P3이 참이면 P3은 1 플러스 2 해서 둘을 서로 바꾸면 P2 플러스 1이니까 P2 플러스 2 해서 P4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P3이 참이면 P5도 참이고 해서 P1이 참이면 P3, P4, P5 이러한 것들이 다 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P2가 참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한 P2가 참이면 P2는 P1 플러스 1이니까 P3도 참이 되는 거죠. 저 조건에서. 그래서 P2가 참이면 역시 P3, P4, P5 이러한 것들이 다 참인데 P2가 참이라고 해서 P1이 참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조건이 참이 되려면 P1과 P2가 참이라는 요 사실이 있어야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n이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답은 P1, P2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열의 합과 귀납법에 관한 이 중단원 학습 점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풀이 과정이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직접 손으로 써서 결과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